네, 뉴스 이렇게 세 가지 알아봤는데 그중 하나 눈에 띕니다. 뭐냐면 이제 한진그룹과 LS 간 반호반 동맹이 결성이 되면서 대한항공 경영권 방어 이슈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함께 풀어볼 이슈가 오늘 바로 이겁니다. 그 대한항공이 캐나다 2위 항공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웨스트젯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지주회사 지분을 인수를 했다는 거죠. 11% 넘게 약 2,705억 원의 인수를 결정했다는 건데 이 맥락이 좀 맞물려 있습니다. 오늘 전략적 인수 관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조호진 타큐온 뉴스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개편인데 오늘 이렇게 최근 이제 유가 하락도 그렇고 대한항공 이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분 관계에 대해서 좀 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캐나다 항공사의 지주사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금액은 한 2천억 원이 넘습니다. 2,700억 원이 넘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보시고 계시나요? 뭐 적은 돈이 아니죠. 그 뭐 대한항공이 이제 사실 아시아나항공 인수 때문에도 사실은 재정적으로 좀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공시를 보면은 이제 캐나다의 이제 웨스트젯에 대한 모회사의 이제 캐스트럴 탑코에 대해서 좀 전에 설명하신 대로 10%가 넘는 지분 11% 정도를 인수하기 위해서 2,700억을 투자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아니 아시아나 인수할 때도 쉽지 않았을 텐데 여기다가 뭐 30억도 아니고 2,700억을 넣었다고 대한항공이 그 정도 돈이 있어라고 이제 의문이 달 수 있는데 그 부분 먼저 짚어드리면 대한항공이 사실은 코로나 시기에 우리나라도 상당히 어렵지만 중국은 완전히 이제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했죠. 그리고 사실은 뭐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가 해외는 사실 나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관광객들이 급감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가장 타격을 직격탄을 맞은 데는 이제 여행사. 그다음에 항공사들이 직격탄을 맞았고 그 항공사 중에 한 곳은 이제 여러 곳은 사실은 이제 거의 문을 닫아야 될 위기를 처했습니다. 이런 맥락에 있었는데 대한항공은 코로나 때 어떤 시기를 겪었냐면 2021년부터 해가지고 3년 연속 이상으로 영업이익이 1조가 넘었어요. 그래서 어느 해는 2조를 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 영업이익이 거의 4조 정도 코로나 이후에 4조 정도 영업이익을 이뤄냈기 때문에 꽤 많은 이제 돈이 잔고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캐스트럴 탑코에다가 2,700억 넣은 것은 그래도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능력이 되고 소화할 만한 수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이 전 세계 항공사들이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 때 나름 다른 방식으로 엄청난 이익을 거뒀으니까 그 이익을 어디다 투자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동일하게 다른 항공사에 투자를 해서 또 다른 대한항공의 활동 영역을 갖다가 넓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파악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북미 항공시장 확장을 위해서다라는 타이틀에 일단 걸렸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이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그 캐나다 2위 항공사인 웨스트젯의 가치만 보고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또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그 또 다른 이면은 무엇이냐면은 웨스트젯에 대한항공이 그 지분 인수할 때 대한항공이 이제 웨스트젯에 이제 지주회사를 투자하는 것이지만 웨스트젯 자체를 투자한 회사가 또 다른 항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델타항공이거든요. 미국 굴지의 이제 항공사 델타항공이 웨스트젯에 이제 지분을 15% 정도 투자를 해서 지분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웨스트젯의 모회사를 델타항공은 웨스트젯에 이제 자체에다가 15% 정도 지분을 인수했으니까 그러면 그만큼 웨스트젯이 유명한 회사인가 보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항공도 2,700억을 집어넣고 델타항공도 15% 지분을 인수했으니까 그러면 웨스트젯이 좀 유명한 회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 모든 항공사가 안 좋았는데 이제는 뭐 여행 때문에 풀렸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점점 이제 흑자 기조로 가겠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델타항공도 인수를 하고 대한항공도 지분을 투자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근데 또 다른 어떤 중요한 점이 있는데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에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네. 그 대목이 좀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게 얘기해서는 대한항공이 델타항공에 도움을 줘야 되는 이유나 혹은 좀 나쁘게 얘기해서는 눈치를 봐야 되는 이유나 뭔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웨스트젯의 미래가치만 보고 투자할 수 있지만 미래가치뿐만 아니라 델타항공이나 그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행보가 연대가 있을 수 있냐면은 그 대한항공의 모기업이라 할 수 있는 이제 한진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진그룹을 얘기하는데 지배 구조를 보면은 전체 이제 한진그룹의
그 모기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한진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진칼의 경영권을 갖게 된다면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갖게 됩니다. 근데 한진칼의 지배 구조를 보면은 당연히 이제 현재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이 비롯한 이제 특별 관계 주주가 한 20%가 좀 못 미칩니다. 20%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지분이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이제 갑자기 그 경제상으로 또 다른 그룹이 떠올랐는 게 뭐냐면 호반그룹이 최근에 이제 계속 지분을 갖다가 한진칼의 지분을 갖서 계속 매입을 하면서 지분은 19% 미만으로까지 지분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조원태 회장 특수관계인과는 불과 1% 차이죠. 1% 차이니까 야 이거 뭐가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안전책이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조원태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할 때 산업은행이 한진칼에다가 지분을 갖다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좀 말이 많고 짚어봐야 될 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나항공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부채와 승객이 없어 생기는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구책으로 그 산업은행이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서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에 뭔가 M&A를 갖다가 동기부여를 위해서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한테 조원태 회장이 먼저 인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한진칼의 그 산업은행 총재가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한테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다면 만약에 동일한 맥락이라면 한진칼이 아니고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에다 지분을 넣었어야 되는데 한진칼에 지분을 넣었어요. 이러면서 당시에 이제 한진칼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죠. 강성부 대표가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있었는데 산업은행에 갑자기 뛰어들면서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이 됐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산업은행 지분이 한진칼의 지분이 10%. 그다음에 델타항공이 또 비슷한 시기에 15% 미만으로 조원태 회장한테 백기사로 찾아오면서 조원태 회장 경영권이 안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그 한 45% 정도의 지분을 갖다가 이제 조원태 회장 우군이 생겼으니까 호반그룹이 아무리 지분을 많이 넓혀도 사실은 안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맥락을 볼 수 있지만 어쨌건 호반그룹은 공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너 근데 지분을 왜 투자한 거면 지분 투자해야 될 목적을 발표해야 되거든요. 발표해야 되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단수 투자야. 그 한진칼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거기다 차익 실현을 위해서 한 거지 경영권은 전혀 관심이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호반그룹이 다른 어떤 그 변수가 생겨가지고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을 가져오겠다 이러면 사실 또 그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는 보통주거든요. 그 의결권이 있는 그런 맥락에서 지난주에 그 한진칼의 주가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원태 회장의 우군이 산업은행 말고 또 어디가 있냐? 델타항공. 그러니까 만약에 델타항공 갖다가 조원태 회장은 꽉 붙잡아야 사실 자신의 경영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아까 지분 구성의 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 10% 있지 않냐? 산업은행은 국제은행이고 국제은행이라는 것은 일정 이상 목표가 도달하면 사실 팔아야 되는 게 정석이죠. 이 회사가 궤도 올라갔고 목표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사실 팔아야 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산업은행 지분이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내놓은 지분을 사실 호반그룹이나 제3자가 인수해서 호반그룹과 같이 연대를 해버린다면은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은 갑자기 이제 사상 누각에 빠져버리는 그런 현재 구조에 있기 때문에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델타항공의 그 15%, 14.5%의 지분이 아주 중요하다. 이래서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델타항공이 웨스젯에 직접 투자할 때 대한항공은 다른 맥락으로 웨스젯에 모기업에 이제 거의 2,700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이제 분석도 설득력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대한항공의 모기업이 한진칼인데 한진칼의 지분은 조원태 회장이 20% 정도 넘게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 재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호반건설 거의 그렇죠. 19% 가깝게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델타항공이 지분이 한 15% 정도 있다는 거죠. 근데 조원태 회장이 호반그룹과는 약간 껄끄러운데 유일한 우군은 델타항공 15%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쪽에 붙어줘야 되니까 뭐 델타항공의 비기도 좀 맞춰야 되는 것 같고 그렇죠. 눈치도 봐야 되는 것 같고 서로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 관계인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호반그룹 여기가 이제 건설사의 성격인데 그렇죠. 왜 이거를 무리하게 확장해 이런 부분에 단순히 지분 매입에 대한 의도가 좀 석연치 않네 이렇게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반그룹은 뭐 지금 시내에서도 뭐 그다음 호반그룹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광주에서 시작된 이제 건설사인데 영업을 잘해가지고 경영을 잘해가지고 점점 사세를 확장하는 그러니까 경영의 건설과 영업을 잘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너무 무리하지 않게 아파트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게 저기 빈터가 있으니까 아파트 짓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아파트를 지었을 때 충분히 접근성이 가능하고
충분히 이제 분양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거 위주로 꾸준하게 하면서 호반그룹이 사실은 사세를 확장하면서 서울로 수도권을 진출했습니다. 이런 갖고 있는 호반그룹이 왜 느닷없이 그 대한항공의 지분을 대한항공의 경영을 갖다 가르칠 수 있는 한진칼의 지분을 야금야금 계속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은태 회장 입장에서는 호반그룹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구나라고 이제 그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 위기의식이 시장에서 반영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단순한 어떤 그 현재 지분 배치로만 본다면 호반그룹이 한진칼의 경영권을 갖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오늘 NH투자증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리포트를 내면서 오늘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이제 일반 분들이 모르시는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조은태 회장의 특수관계인 중에는 조은태 회장을 지지한 특수관계인 중에는 예전에 땅콩 회항으로 유명한 조현아 부사장의 지분은 없어요. 조현아 부사장은 일찌감치 그때 경영권 문제에 붙었을 때 강성구 대표한테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우호적인 세력에는 조현아 부회장이 없다, 부사장이 없다. 그렇다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가족과 조은태 회장과의 사이가 원만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호반그룹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한다. 이런 어떤 시장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보다 안정적이지 않다. 오늘 주가는 떨어졌지만 언제 다시 이 사안이 사실은 재점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또 충분히 있다라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이제 뉴스를 말씀드릴 때 이 한진그룹과 LS 간 반호반 이 동맹이 결성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게 그 LS그룹, 호반그룹 뭔가 이제 좀 껄끄적거리는, 걸리적거리는 그런 소송 이슈가 있는 듯합니다. 그 배경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LS그룹과 호반그룹 사이에 이제 그 껄끄러운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LS그룹의 이제 주력은 LS 전선이죠. 그러니까 케이블 그 전선인데. 뭐 세계적인 경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호반그룹도 몇 년 전에 전선업에 진출했어요. 진출 어떻게 했냐? 대한전선이 정말 몰락의 위기 있고 그 존폐 위기 겪었을 때 호반그룹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대한전선을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전선끼리 부딪히죠. 근데 거기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고 기술이 높은 거는 해저전선입니다. 해저전선에서 LS전선이 월등한 기술 경쟁을 갖고 있는데 그 LS그룹은 어떤 식으로 지금 호반그룹 비판하고 있냐면 호반그룹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해저 케이블 전선의 기술을 갖다가 유출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그 끼인 회사가 있는데 끼인 회사는 가운종합건축사무소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사실은 과거에 LS전선에 사옥을 지었던 곳인데 뒤이어서 그 사옥을 짓는 것이 끝나고 나서 뭐 얼마 있다가 호반에 이제 그 사옥을 짓게 돼요. 이 가온종합건축사무소가요. 그래서 이거를 매개로 기술 유출을 했다라고 이제 LS그룹은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장이 그냥 하나의 막무가내 비판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면 경찰이 이 분야를 갖다가 이제 수사를 했더니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가온종합건축사무소의 직원이 그래도 4명 정도 입건이 된 상황이고 이렇게 입건이 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LS그룹이 비판하는 것이 근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LS그룹과 호반그룹이 지금 껄끄러운 상황인데 한진그룹과 LS그룹이 지금 반호반 그 동맹을 맺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얘기는 서로 연대가 가능하다는 건데 그 관계는 어떻게 구축이 된 건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되게 기분 나빠. 그 기업 간의 연대는 쟤 좀 손 좀 봐야겠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기분도 나쁘고 손 좀 보려면 어디냐? 돈을 넣어서 상대방 그 회사의 지분을 내가 사거나 이 상대방의 그 먹거리와 비즈니스를 방해하거나 방해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해당 기업이 캐시카우를 하고 있는데 그 캐시카우에 내가 영역에 진출하거나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때 사실은 연대를 했다. 그다음에 공동으로 연합전선을 펼쳤다는 것이지 레토릭이고 입으로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진그룹은 한진칼에 사실 지분을 갖다 거의 조은태 회장의 지분만 비교한다면 1%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호반그룹의 건설사가 계속 지분을 높이니 껄끄러운 상태에서 LS그룹은 아까 말씀 기술 유출 때문에 호반그룹과 사실은 뭐 거의 소송 직전까지 특허는 사실 소송까지 갔었고 이 경찰 형사소송까지 가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거기서 엄청난 또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진그룹과 LS그룹이 반호반을 갖다가 연대를 맺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연대를 맺었느냐? 돈을 주고받았죠. 그 돈을 주고받았던 것이 지난주 공시도 있습니다. 어떤 공시가 있냐면은 그 LS가
650억 정도의 전환사채, EB를 발행하니까 EB를 누가 인수했냐? 대한항공이 EB를 발행하니까 EB를 누가 인수했냐? 그걸 LS가 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환사채라는 것은 그 전환사채라는 건 CB가 아니고 EB인데 그 EB는 그 기존에 했던 많이 알려진 CB와는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CB는 이제 주가에 따라서 리피싱,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갖다가 인수할 수 있는 가격이 달라지지만 EB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싶다고 해서 발행하는 게 아니고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반드시 자기 회사나 다른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내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제 그 대한항공이 자신의 어떤 그 주식을 담보로 내놨는데 그걸 누가 인수했냐? LS가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맥락을 봤을 때 대한항공 입장에서 조은태 회장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호반이 있고 LS그룹 입장에서는 또 다른 껄끄러운, 이거는 뭐 기술 유출을 비롯한 그 경영권 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또 다른 상황이니까 여기서 LS그룹이 껄끄러운 또 다른 호반그룹을 두고 LS와 그 조은태 사장 사이에 연대가 형성이 됐다.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고 650억이라는 자금이 오고 가면서 연대가 형성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걸 보면 적은 친구이다. 예, 그렇죠. 예, 드는데 일단 LS그룹 입장에서는 호반 그룹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진그룹과 손을 잡은 그렇죠. 그렇게 이제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느낌상 자연스럽게 대한항공 주가가 추락하면은 좋지 않은 건데 괜찮을까요? 뭐 최근에 대한항공도 괜찮은 모습을 또 보이고 있고 증권사에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LS 입장에서 호반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뭐 적지 않은 돈 이제 650을 집어넣었는데 문제는 대한항공 주가가 떨어지면 사실은 이제 손실이 나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럼 현재 이제 적어도 이제 올해 정도 이렇게 대한항공 주가를 갖다 전망해 본다면 적어도 올해 정도는 대한항공 주가는 사실은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전망이 됩니다. 왜냐면은 대한항공이 사실은 항공사죠. 항공사인데 항공사는 이제 그 연료가 우리가 뭐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 사실 하늘에서 그 엄청난 이제 항공유를 갖다 막 뿌릴 수밖에 없는, 태워야 되는데 항공유가 이제 원유랑 유가는 당연히 연동이 됩니다. 그 원유는 내려가는데 항공유는 올라가고 원유는 이제 올라가는데 항공유는 내려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유가는 연동되는데 유가는 사실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대신 부작용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니까 인플레이션을 상쇄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무엇을 내놨냐? 유가를 내가 낮추겠다. 그래서 WTI를 낮추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보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를 갖다가 자신의 해외 첫 순방 국가로 중동을 삼았던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서 민주주의는 뭐 논의하지 않고 빈살만 왕세자랑 협의를 잘해서 미국이 받을 건 받고, 엄청나죠. 뭐 부국이다 보니까. 또 하나 공식적 발표는 안 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가 되는 오펙 플러스의 유가를 갖다가 높이지 않기 위한 징서를 어느 정도 합의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유가는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대한항공의 부담은 훨씬 덜죠. 유가가 내려가게 된다면 이런 점에서는 이제 대한항공이 이렇게 올해 전망이 좋다 볼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대한항공부터 모든 항공사들은 사실은 항공기를 빌려오거나 항공기 사올 때 부채가 발생합니다. 달러 베이스로 부채가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만약에 1,300원대랑 1,400원대랑 앉아서 사실은 짊어져야 될 부채가 10% 가까이 이제 증가하는 것입니다. 근데 환율이 트럼프 대통령 때 환율이 내려가고 있어요. 1,400원에서 1,500원 넘어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뭔가 1,400원 언저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 말은 하지 않지만 사실 약달러를 원합니다. 약달러가 되어야지 미국 입장에서, 자국 입장에서는 수출이 많아지고 수입은 줄어들기 때문에 자국 입장에서는 약달러가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내려가는 어떤 그런 구조에 있다. 그렇다면 대한항공은 실질적으로 만약 환율이 100원이 떨어진다면 부채 비용이 줄어드니까 한 해에 3,500억에 대한 영업이 증가한다는 이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환율에 대한 효과, 항공료도 내려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대한항공을 엄청 지원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번에 이제 LS가 대한항공의 EB를 인수해서 대한항공의 주가에 신경 써야 되지만 올해 대한항공의 주가가 사실 급락할 일은 그 가능성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이 델타항공에 도움을 줘야 하는 이유, 그리고 LS그룹이 호반 그룹이죠. 견제하고자 한진그룹과 연대해야 되는 이유. 그런 와중에 대한항공 그래도 긍정적인 이유까지 뭐 복잡하지만 또 이해하면은 이게 관계가 또 잘 또 이해가 되네요. 이런 부분 잘 앞으로도 투자 전략에 추가해서 여러분 셈법 잘 세우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잘 들었습니다. 의미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